웅장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 건물들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이자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드는 건설 현장에서 지금 역대급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요. 언론에서는 PF 대출 부실이니 미분양 아파트 증간이 하는 거창한 숫자들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때는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곳,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의 학비 걱정을 덜어주던 희망의 터전이었던 건설 현장이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판 위에 서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같은 이름만 들어도 든든했던 거대 건설사들이 흔들리면서 그 여파는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위기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탐욕, 그리고 무관심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 노가다라고 불리던 이들의 삶은 이제 벼랑 끝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 거대한 위기를 만들었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대한민국 건설 노동시장의 심연을 파헤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극적인 현실과 그 배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던 경제 뉴스가 아닌 피와 땀으로 얼룩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위기가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우습게 넘겼고 영끌이니 비투니 하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졌죠. 건설사들은 밀려드는 수주 물량의 즐거운 비명을 질렀고 건설 현장에는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황금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죠. 마치 지상에 거대한 벌집을 짓는 벌들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의 스카이라인을 바꿔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이 황금기의 균열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말이죠. 첫 번째 균열은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무섭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만 갔습니다. 건설사들은 고금리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으니 숨통이 조여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두 번째 균열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시멘트, 철근, 목재 등 건설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100원 하던 게 200원, 300원이 되어버리니 건설사들은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미 계약된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자재값은 계속 오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이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의 변화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는 건설사들의 사업성을 악화시켰고 PF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한때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줄을 섰던 PF 대출 시장이 이제는 돈줄이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수로가 막혀버린 격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건설사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압박은 고스란히 가장 약한 고리, 즉 건설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물에 잠기는 건 선장이 아니라 배 밑바닥에 있던 선원들이듯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마 대부분은 그저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파도 소리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제 거대 건설사들의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이 이름들은 한때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죠. 하지만 이들 역시 앞서 말씀드린 황금기 균열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더 큰 파도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공룡들은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택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하청과 재하청 구조의 심화입니다. 건설사들은 본래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던 많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다시 재하청을 주죠. 위기가 닥치자 원청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과 리스크 전가라는 명목 아래 이 하청 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계속해서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듯이 말이죠. 원청은 하청업체의 단가를 후려치고 하청업체는 다시 재하청업체에,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중간에 낀 수많은 업체들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인건비를 깎는 것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PF 대출 부실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은 건설사들의 자금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위한 초기 자금을 대출받는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대출이 부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니 분양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 건설사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한두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PF 대출은 수많은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한 곳에서 터지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곳으로 전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이지만 PF 부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같은 대형사들도 마냥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역시 수많은 PF 대출을 안고 있으며 시장의 불안정성은 언제든 이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인력 감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하는 등의 사업 재편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감축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형 건설사들은 직접 고용하는 현장직보다는 사무직이나 기술직이 많지만 이들이 수주하는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결국 하청업체와 현장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거대 건설사들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선택과 생존 전략은 결국 대한민국 건설 노동시장 전체를 흔들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거대 공룡들의 그림자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위기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바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며 우리 모두의 주거 공간과 인프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말 그대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건설 노동시장의 몰락은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제적 통계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생계가 무너지고 한 가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현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오늘 일 끝나면 내일 갈 현장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일주일, 아니 한 달 내내 일거리를 찾아 헤매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일감이 줄어드니 수입은 당연히 불안정해지고 어떤 날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야 할 곰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해 헤매는 격이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하락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강요받는 하청업체들은 인건비를 깎아서라도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 문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당장 다음 달 월세, 아이들 학원비가 걱정인데 임금이 밀리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희생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장비는 부실해지고 안전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촉박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작업이 강행되기도 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다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 결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낡은 밧줄에 매달린 채 위태로운 작업을 이어가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밧줄 위에서 그들은 오늘도 가족을 위해 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건설 산업의 핵심 자산이죠. 하지만 일감이 줄고 대우가 나빠지면서 많은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힘든 건설 현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고 기존 숙련공들은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나거나 은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누가 건물을 짓고 누가 인프라를 구축할까요?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되는 것은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건설 노동자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비명은 고층 빌딩의 웅장함 뒤에 가려져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침묵의 경고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 노동시장의 몰락이 단순히 몇몇 건설사나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미래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사회적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전세 사기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건설 노동 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며 수많은 관련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 등 전후방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률 증가와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중 하나가 멈추면 전체 기계가 서서히 멈춰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설 노동시장의 위기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일용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이들은 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빈곤층은 더욱 증가하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당장 건설 현장이 멈추고 숙련공들이 떠나가면 미래에는 누가 우리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할까요? 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건축물의 품질은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 더욱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히 건설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건설사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청 문화 조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걷는 도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건물들이 바로 이 건설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 노동시장의 깊은 그림자와 그 이면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황금기가 어떻게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는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여파가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지표나 통계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층 빌딩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소리 없는 비명들. 우리는 그 비명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위기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건설 노동시장의 몰락은 결국 우리 모두의 주거 환경,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안정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불안정한 사회를 물려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요구하며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이 잊혀진 비명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 아닐까요? 오늘 던진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